이어서 지평동 종중 종인 예절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는 지평동 종중 회장님이신 최진훈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서구 문화가 도입되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 문화가 대표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제사는 기제와 시제와 묘제 등으로 나누어서 지는데, 가정에서 지내는 분은 기제, 묘지에서 지내는 분은 묘제, 그리고 시제는 본 가을에 5대주 이전의 조상을 친덕들이 모여서 지내는 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사에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들은 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만, 새롭게 요즘에 종사에 나오셔서 입문하셔서 종사일을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이러한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무에 대해서 쭉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시제일 때 보면 헌관, 초원관이 있고 아원관이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 건지, 이런 임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종사일을 하시면서 꼭 필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원관은 제사를 주관하는 자로 신이에게, 그러니까 조상님한테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자가 초원관입니다. 그 다음에 아원관은 신이에게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자, 그 다음에 종원관은 신이에게 마지막으로 잔을 올리는 자, 이렇게 헌관의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례는 홀기를 읽으면서 제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축은 축문을 읽는 자, 그게 축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쉽게 축관. 그 다음에 진설, 제수를 진설하는 자. 그 다음에 직일, 제사를 준비하고 감찰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들어볼 겁니다, 직일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제를 지낼 때 보면 총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지금 우리 지평에서 본다면은 병원 고모님이 전례위원장 해셨고, 그런 분들이 지휘도 하고 감찰도 하시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이제 직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향, 향을 받드는 자, 공로, 향로를 받드는 자, 공작은 술잔을 받들어 헌관에게 바치는 자, 전작은 현관으로부터 잔을 받아서 신에게 바치는 자, 사전은 술잔에 술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사전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술 따르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술잔을 잔에 따르는 사람은 우리가 사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우리가 표현을 안 하고 지금까지 쓰지 않고 그냥 공작 정작이 그냥 이어서 했죠. 그 다음에 찬인, 현관과 집사를 인도하는 자. 그 다음에 홀기, 제의의 절차를 전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의를 지낼 때에 자기의 재관들의 임무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의에 대해서 예의 범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기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읍례법. 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의법자인데 인사하는 예의의 한 가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읍이라면 두 손을 겹쳐 잡고 상대방에게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는 법으로 의식이 있을 때 다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첫째, 하래 두 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이제 배에 재배하고 나서 손을 활짝 해서 이거 가슴까지 올리느냐, 여기 입까지 올리느냐, 눈까지 올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래, 중례, 상례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중례는 두 손을 입 높이까지 올리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상례는 두 손을 손 높이까지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인사를 할 때 이런 요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앞으로 시제 지낼 때든지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인사를 나눌 때든지 이런 기본적인 건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합족입니다.
사당에 우리가 사당이라고 하면 그거 이제 우리 경중에서 볼 때는 평도공의 효령사 같은 거, 효령사 이런 데 이제 사당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는 항상 오른쪽 문을 이용하고 가운데 문은 신만 이용한다. 그러니까 가운데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그냥 가운데로 들어간다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다가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1회 때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법이 있는데 오를 때는 동계, 내려올 때는 서계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당을 들어가는 쪽은 동계, 그 다음에 나오는 쪽은 서계. 그래서 동계는 올라갈 때는 오른발이 먼저 오르고 왼발을 붙이면서 올라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오른발이 한 계단 올라간 다음에 왼발을 붙이고 또 오른발이 한 발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덤승덤승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발을 붙여서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간다는 얘기, 올라갈 때. 그래서 서계는 내려올 때는 왼발이 먼저 내려옵니다. 왼발. 그 다음에 오른발을 붙이면서 한 계단 내려오는 것을 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올라갈 때는 오른발, 내려올 때는 왼발. 근데 계단을 발을 붙이고 한 계단씩 내려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수법. 우리가 이제 길사 때는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잡으며 여자는 그 반대로 잡는다. 그 다음에 흉사 때는 그 반대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혼사등은 길사이며 제사나 혼사등은 길사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나 혼사 때에는 왼손이 오른손을 감싸는 거죠. 그 다음에 초상은 흉사입니다. 그러니까 초상 때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왼손을 감싸야 된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초상집이나 그 다음에 혼사나 제사 지낼 때에 꼭 갖춰야 될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회시 우리 그 참석자들의 복장에 대한 예입니다. 이 복장은 검정색 계열의 정장 차림이나 혹은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검정색이 아니어도 튀지 않는 색깔로 깔끔하게 착용하시고 기타, 잠바, 청바지, 작업복, 등산복 등의 착용은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제에 참석하다 보면은 그냥 어디 산에 갔다가 온 것 같이 그 등산복 차림으로 참석을 하거나 또 청바지 바람으로 온다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제 때에 정갈하고 깔끔하게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조상님을 대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 제1회의 참석갈비 복장을 꼭 지켜주시기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제1회 제수에 사용되는 용어 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을 뜻하며 제찬이라고 한다. 제수에는 형식에 치우치기보다는 형평에 맞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다. 제사 때마다 사용되고 있는 제수 용어들이 해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기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반 하면은 밥받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밥을 듣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우리가 하얀 밥을 진수로 하는데 추석에는 송편이나 설에는 떡국으로다가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은 국수입니다. 국수. 그 다음에 병은 떡입니다. 떡병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천으로 하고 검은 콩이나 붉은 팥으로 된 떡은 사용을 금지한다. 여러분들이 꼭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탕. 삼탕은 육탕, 소탕. 소탕은 두부죠, 두부. 그 다음에 어탕. 그 다음에 삼족은 육족, 오족, 어족. 그 다음에 숙채. 삼색나물로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그 다음에 찐채는 동심이. 그 다음에 청장은 간장, 식혜는 간주, 토는 두고구나, 동대고, 건문어, 건전보, 육포, 우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는 국이 되겠죠. 육아는 약가, 산자, 흰색 산자입니다. 그 대신 강정은 검은깨 강정, 당속은 옥춘, 팔보, 그 다음에 옥하다, 매하다, 빙당, 다식은 녹말 다식, 쌀 다식, 송화 다식, 김자 다식.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송화 다식을 많이 썼죠.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채채기가 어렵고 해서 대개 그냥 쌀 다식만 쓰는 걸로 지금 돼 있어. 그 다음에 전가, 연근전가, 성경전가, 유재전가. 그 다음에 가실. 가실은 대추, 밤, 배, 감, 꽃감. 감이 없을 때 이제 꽃감보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과. 조충은 물력, 제주는 충주나 약주, 그 다음에 동수는 내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수, 제의의 제수에 사용되는 그런 그 제찬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잘 모르셨던 분들이 있으면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시제 지을 때에 활용할 수 있겠고. 이거는 시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지내는 기지세도 똑같은 거 씁니다. 다음은 제1의 제수 진설에 대한 규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수를 갖다 진설할 때 보면 여러 가지들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제수의 진설은 각 지방의 한색이나 풍속과 가문의 전통 예절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가 있다. 제주가 제상을 바라봐, 그러니까 제주죠. 제간 입장입니다. 제주가 제상을 바라봐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혼동되는 게 뭐냐면 이 동쪽 서쪽을 신의로 할 거냐 제주로 할 거냐 이런 데서 혼동이 와가지고 이 제찬이 놓여진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지평공에서는 정의를 한 게 제주가 신의를 바라보는 거를 갖다가 기준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오른쪽이 동쪽이 되고 왼쪽이 서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기시사를 지내더라도 이건 신께서는 항상 북쪽에 계시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북쪽이 되는 겁니다. 그 반대편이 남쪽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동쪽이 되고 서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진설의 순서는 맨 앞줄이 과일, 그 다음에 둘째 줄이 삼탕, 셋째 줄이 삼적, 넷째 줄이 포, 삼채, 청각, 침채, 식혜, 다섯 줄이 매하고 괴물, 차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중에 진설도에 가서 보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다른 종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평에서 정립된 대로 앞으로 가는 걸로다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거기 진술하는 데 참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래 제리에 관한 문을 딱 한 지역 하나 정중에서는 그걸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을 바꿔 진술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줄이야. 앞에서 제간이 봤을 때 두 번째 줄이 탕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데는 거기에 참치가 넣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전례위원장님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율리시 그 진술법이 있고 그다음에 홍동백서 진술법이 있는데, 조율리시는 왼쪽부터 대추, 밤, 배순으로 진술을 하는 거고, 홍동백서는 붉은 가일은 동쪽에, 흰 가일은 서쪽에 진술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했죠. 우리 제주를 기준했을 때 오른쪽이 동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른쪽이 우리는 무조건 붉은 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대추, 뭐 꽃감, 그 다음에 사과 이렇게 순으로다가,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뒤에 진술도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포에 호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그 다음에 생동 숙소 김치는 동쪽에 나물은 서쪽에, 어동 육소 생선은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두둥 미소 생선 머리는 동쪽으로 하고 꼬리는 서쪽으로 한다. 건자 수구 마른 것은 왼쪽에 절인 것은 오른쪽에, 그 다음에 5번 장갱 갑은 오른쪽에 북은 왼쪽에, 남자 여우 제상의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제주의 진솔은 전통 예술 통속이므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일리시 진솔은 주로 경상도 전라도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방은 홍동백서 진술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면 돼요. 특히 지평공 종중은 홍동백서 진술법을 쓰고 있으며, 방행의 기준은 제주가 신을 바라봐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앞으로 참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제주 진설론이라 그 앞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객상을 바라봤을 때에 한번 보세요. 맨 앞에 좌측에 향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탁에는 향압이 있고 향로가 있고 모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술주전자, 좌측에는 티죽그릇 이렇게 진열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줄에 보면은 가위주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일 우측부터 홍동백서의 진설법을 우리가 적용을 했으니까 대추, 홍시, 사과, 약과, 단소, 과일, 다시, 산자, 배, 밤 이러한 순으로다가 진설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육탕, 소탕, 어탕.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전라, 육족, 계족, 소족, 어족, 누름족. 그러니까 이제 어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낙지로다가 쓸 경우에는 그냥 낙지 하나만 올려도 되고, 그 다음에 낙지를 안 쓰고 숭어나 조기로다가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두 가지 다 쓰시면 좋고, 두 가지 준비가 어렵다면 하나로다가 해서, 그 다음에 두 점은 소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은 포, 고사리, 그러니까 삼색 숙채죠. 고사리, 도라지, 청장, 물김치, 시금치, 식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바뀐 것이 우리 전례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이제 이 포하고 식혜가 두 번째 줄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바꿔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포하고 자포 위에 포하고 식혜를 네 번째 줄에다가 옮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째 줄에는 병, 면, 반, 갱 거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떡을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면만 쓸 때가 있고, 명절지사 때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반갱, 그러니까 기시사 같은 경우에는 밥을 쓰잖아요. 밥하고 컵하고.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우리가 진술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 앞에는 휴잔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과 다섯째 줄 사이에 병이 있죠. 떡하고 조청하고 같이 놓고, 맨 뒤에 상단의 좌우에는 촛대가 놓아진다. 이렇게 진설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포하고 식혜 놓는 위치가 중정하고 좀 바뀌어졌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진설도로다가 진행을 하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죠. 7페이지에는 보고 세 번째인데 제 의뢰 충분에 사용되는 우리 상용 문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자성어 같이 이 한문으로다가 표현했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잘 한문에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럴 때 보면은 감소 했잖아요. 근데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상용 문자로 다 쓰여지는 이것을 해설을 해서 다 이렇게 기록을 됐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소구는 밝혀서 구한다. 세서 천역, 세월이 흘러 바뀌었다. 신뢰신이 조상의 은혜를 받는다. 첨서 공용, 그러니까 묘소를 깨끗이 단장하고 바라본다. 우리가 이게 시제 지낼 때 이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묘지 시제할 때는 이 북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자삼로 찬이슬을 긁으며 백로기강 찬이슬이 벌써 내렸다. 세수세사오 상가 공손한 마음으로 세사를 올립니다. 지금 상사 공용하는 마음으로 세사를 올리다. 세천일제 해가 되어 한 번의 죄를 드리다. 세천 그 다음에 자진제실 제실에서 진행의 나이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그 직장공 같은 경우에 자진제실 여기 제실에서 시제를 지내잖아요. 이게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상제 무근해가 넘어갔다는 뜻이고요. 기서유효 절기가 바뀌었다는 뜻. 우로기요 봄이 되어 비와 이슬이 내린다는 뜻. 초목기장 풀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다는 뜻입니다. 증상기체 일찍이 묻었고 절기가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상로기강 탄서리가 이미 내렸다. 우리가 꼭 충분히 읽어올 때 보면 상로기강이 꼭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지낼 때 보면 서리가 내릴 때입니다. 그때가. 그 다음에 시유명동 날씨가 몹시 추울 때를 말합니다. 휴일부임 돌아가신 날이 다시 오다. 휴일부임이나 혹증망국은 이게 기샤할 때의 충문에 꼭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혹증망국 하늘과 같이 부모님의 은혜를 넓고 크다는 뜻. 불승문고 영원하신 조상 은혜가 커서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불승감모 조상님을 사모하는 정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 추원 당시 돌아가실 때를 맞아 진정한 마음으로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유시보 신에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뜻이고요. 복택길진 시제를 산수에서 지내지 않고 집에서 지낼 때. 그 다음에 정기유경 사략 기시다면 공사스러운 날이다. 그 다음에 물령 감만 돌아가신다면 하나신지 잊을 수 없다는 것도 생시유경 살아계실 때와 같이 경사를 베푼다. 그 다음에 8페이지로 가봅니다. 금이 추모 풀과 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서수 경신 여러 가지 음식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차리다. 지천세사 공경하는 마음으로 세사를 올리다. 우리가 지천세사는 우리가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문자입니다. 공수세사 상가 공손한 마음으로 세사를 올리는 합니다. 명의간정 어려움을 참고 경조를 지키는 마음이 탕속 깊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병기 치약 건세를 버리고 의를 택하다. 위협 신형두가 여러 차례 주어지는 교수를 버리다.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이런 자기가 간직을 줘도 버리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입내대 오늘날의 일까지 오래 세우다. 영세유방 분란한 연애가 후세에 영원하도록 하다. 예제 석품 제실의 여러 소품의 밝히다. 근이 상과 정성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꼭 그 충문에 마지막에 들어갈 때 보면 근이가 꼭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청객서수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드린다는 뜻이고 사명은 흠문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물을 받으십시오.
그런 뜻으로다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상용 문자는 우리 충분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상용 문자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억을 해주셨다가 시자가 됐던, 그 다음에 한식 지사가 됐던, 기지사가 됐던, 묘지 지사가 됐던 그런 것을 활용해서 충분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선주님 이 때에 충분에 사용되는 우리 지평국에서 쓰고 있는 상용 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단지 우리 그 선생님이 각자의 후손들의 정의가 틀리기 때문에 그분을 생략하고 우리 제1회 때에 사용되는 상용 문자만 발췌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를 올릴 때에 보면은 세 가지로다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묘지에서 지내는 묘제,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제실에서 지내지만 한 분만 모셔서 지낼 때 가기봉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묘지에서 지낼 때는 묘제 봉사, 그 다음에 제실에서 지낼 때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잔을 올리는 거고, 이거를 합동봉사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제 봉사 시에 때는 사용되는 그 상용문자는 우선 기소유역, 앞에서 설명을 했죠. 이 뜻이 뭔지를. 그 다음에 상모기간, 그 다음에 청소공영. 그러니까 청소공영은 우리가 벌초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청소공영에 해당되는 거예요. 깨끗이 묘소를 단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미증감모, 근위, 청자서수, 지천세사, 상향. 이렇게 충분히 상용 문자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리봉사시, 그러니까 한 분만 모셔서 시제를 지낼 때 기서유역, 상용기간, 첨단 신의, 미증 감모, 자진 제실, 근위, 청자서수, 지천세사, 상향. 여기에서 첨단 신의와 자진 제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총문 작성하실 때에 참고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 제실에서 합동 봉사를 하실 때, 합동 봉사, 그러니까 여러 분의 그 조상님들을 모셔놓고 한 번에 시제를 지낼 때입니다. 기서유역, 상로기간, 첨단신의, 미증감모, 가기봉사, 예지당사, 힘수항공, 세습수행, 합동봉사, 자진제실, 근위, 청자서수, 지천세사, 상향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세 번째 거를 밑에 해설을 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네 번째 합동봉사에 대한 거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래서 전에 상가 고합니다. 계절이 바뀌어 벌써 이슬과 소리가 내렸기에 제단의 신의를 바라보니 추모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니하니 봉사함이 당연하오나 세속을 따라 제실에서 합동으로 세사를 올리는 것을 흥공하옵게 생각하며 상가 맑은 술과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여 올리오니 투명하시옵소서. 이것이 합동봉사 때에 지금 상용문자를 우리 한글로 표현해서 풀이를 한 겁니다. 참고하시고, 요즘에는 이렇게 한글로 충문을 작성하는 신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시사 지나거나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충문을 한글로 다 해서 읽는 집안도 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시제를 지낼 때에 이제 산신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산신제 충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간지나 이런 거는 그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하나 예를 들어서 유세차, 무술, 9월 갑술사, 초 7일 병진, 유학, 누구누구, 강서오 이렇게 그 간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그 상용문자는 토지 지신, 금이 기일, 공주세 사오, 선조 지명, 유시 보호, 신뢰 신의, 감히 주찬, 경신 전원 상향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가 본 설명을 드리면은 산신제는 조상의 산소를 모신 산의 신에게 지내는 제의례이므로 1년에 한 번 조상의 묘지에서 시제 의례를 지낼 때 지낸다. 그러나 지평공 선조님 시제는 평도공 선조님의 동일한 일자, 동일한 산맥이기 때문에 평도공에서 산신제에 잔을 올리기 때문에 지평공 선조님 시제 때에는 생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신제는 지평공 할아버지 할 때 산신제를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1의례의 날짜가 틀릴 경우 산맥은 같지만 날짜가 틀릴 때는 산신제를 지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꼭 앞으로 지키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예절교육 자료 1, 2, 3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고 그때 우리 전례위원장님께서 상세히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육은 1교시 교육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